수진의 손목을 붙잡는 민호의 거친 손.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황혼 이 편지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적한 감귤밭. 이른 아침 바람에 감귤나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달콤한 감귤 향이 코끝을 스쳤죠. 하지만 그 향기조차 지금의 수진에게는 쓸쓸함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여보, 출장이 또 연장됐어.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석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수지는 이미 제주에 내려온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남편의 해외 출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제주에서의 생활도 덩달아 길어졌죠. 괜찮아요. 아버님도 계시고 여기 공기도 좋고요. 수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신혼의 달콤함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준석은 결혼 후 일에만 몰두했고 수진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어라. 시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온 지 5년째인 민호는 며느리가 와 있는 동안만큼은 정성스럽게 끼니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갔죠. 아버님, 제가 할 텐데요. 아니다. 넌 서울 사람이라 이런 거 서툴 거야. 그냥 앉아 있어. 민호는 능숙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에서는 농사일로 다져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56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준석과는 다른 어떤 든든함 같은 것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뭘, 우리 며느리인데. 민호가 건네준 밥상을 받으며 수진의 손끝이 시아버지의 손과 잠시 스쳤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석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는데 말이죠. 수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늘은 감귤밭에서 일해야겠다. 수진이 너도 심심하면 나와라. 네, 그럴게요. 아침을 마친 후 수지는 민호를 따라 감귤밭으로 나갔어요. 넓게 펼쳐진 감귤나무들 사이로 제주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간단한 가지치기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호의 손이 수진의 손을 감싸며 가위질을 도와주었어요.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상했죠.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죠? 응, 25부터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 민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이 땅을 일궈온 남자의 이야기였죠. 준석은 아버지의 농장 일을 물려받기를 거부하고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혼자서 이 넓은 농장을 지켜왔던 거예요. 외롭지 않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어쩌겠나. 살아야지.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수지는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과 닮은 외로움이었죠. 서울에서도 지금 제주에서도 수지는 늘 혼자였습니다. 준석은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준석의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알았어. 통화를 끝낸 후 수지는 홀로 제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죠. 수진아, 차라도 마실까? 민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타났어요. 둘이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아버지와 이렇게 편해졌을까? 언제부터 준석보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평안해졌을까?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감귤 향기가 났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분명했죠. 다음 날부터 수진과 민호는 함께 농장 일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던 사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제주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수진은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와서 집이 많이 활기차졌다. 민호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고마움, 여자로서의 설렘,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그날도 감귤밭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호 옆에서 성실하게 감귤 수확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벌써 제주에 온 지 4개월째, 처음에는 서툴렀던 농사일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죠. 이제 정말 농사꾼 다 됐네. 민호가 수진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웃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감정이었죠. 아직 멀었어요. 아버님만큼 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주에 와서 가장 많이 웃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언제나 무표정했는데 말이죠. 그때였어요. 높은 가지에 달린 감귤을 따려다가 수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민호의 강한 팔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가쁜 숨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어요. 민호의 팔에 안긴 수진은 시아버지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무언가를 발견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의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도 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수진 역시 시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의 대답도 떨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결국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민호였어요. 그는 급히 수진에게서 손을 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심해야지. 다쳤으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어색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혼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아직도 오전에 있었던 일이 생생했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체온, 그의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수지는 자신을 타이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니었죠. 그때 민호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빨래 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수진 옆에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빨래를 널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빨래 집게를 건네받을 때, 빨랫줄을 함께 잡을 때마다 말이죠. 매번 손이 닿을 때마다 수지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많이 따뜻해졌어.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 준석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평온할 수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어요. 오전보다 더 깊고 진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흔들렸어요. 수진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날려 민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들어 수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손이 수진의 뺨에 머물렀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주는 위로를 온몸으로 느꼈죠. 하지만 이내 민호가 손을 떼며 뒷걸음쳤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독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어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진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에 들어간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의 손길, 그의 체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지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싫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한편 민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는 내 며느리야.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홀로 지내온 그에게 수진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한 명의 여자로 보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고민의 중심에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제보다 더 어색해했어요.
인사도 간단히 주고받았고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도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감귤밥 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함께 좁은 감귤밭에서 일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알겠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을게요. 수진도 사실은 안도했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밭에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란 참 이상한 거예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법이니까요. 수지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민호가 생각났고 민호 역시 혼자 밭에서 일하면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점심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어색한 기류는 여전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오히려 더 커져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수진과 민호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져만 갔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준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또 연락이 늦었네. 준석의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배경에서는 낯선 소음들이 들렸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강했죠. 괜찮아. 일이 바쁜 거 알고 있어. 수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매일 연락했던 준석이었는데 요즘은 며칠씩 연락이 없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더 늦어질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얼마나 더? 글쎄, 한 달?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준석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3개월이라고 했다가 6개월로, 이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시기였죠. 그때 전화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야. 야근 중이고. 하지만 배경음은 회사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곳 같았어요. 음악 소리도 들렸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그래. 몸조리 잘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알았어. 나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나? 민호가 수진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남편 연락을 받았는데 준석이가 뭐라고 했는데 출장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해요. 민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도 아들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준석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내와 아버지에게는 자주 연락했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았죠. 그놈이 뭔가 이상하긴 해. 어떤 면에서요? 예전 같지 않아. 전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민호의 말에 수지는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말로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민호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준석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쌓여온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최근 느끼기 시작한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게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새벽 2시쯤 수지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수진이구나. 너도 잠 안 와? 네. 잠이 안 와서요. 수진이 민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죠. 한잔 할래? 민호가 소주병을 들어 보였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수진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네. 한 잔만요. 민호가 수진에게 술을 따라 주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힘들지? 민호의 조용한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민호라는 사람 때문인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네. 언제부터인지 저랑 있는 것보다 일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민호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지만 수진을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진아. 네. 혹시 외로우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줄게.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봤을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깊고 진한 눈빛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묘해져 갔어요. 수진아. 민호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수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기다렸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어요. 짧지만 진한 키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 죄책감, 그리고 뜨거운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민호가 사과하려 했지만 수진이 그를 막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벗어나 남자와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준석은 여전히 수진의 남편이었고 민호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이성을 찾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수진도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으로는 이런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지만 입술에 남은 감촉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제보다 더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해버린 후에 떨림과 당황스러움이었죠. 아침 먹고 갈게요. 수진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었죠.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서로를 의식하며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준석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야. 이번에도 배경음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호텔 같은 곳에서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준석은 여전히 회사라고 했죠. 어디서 전화해? 회사 회의실이야. 야근 중이라고. 하지만 수지는 이제 확신했어요. 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다른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이제 확실해졌네. 민호도 아들의 행동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마셨죠. 그리고 술 기운에 취해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더 길고 진했어요.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더 컸거든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새어져서 저녁이 되자 장대비가 되어버렸죠. 마당의 감귤나무들이 빗물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느껴지던 감정들이 비바람처럼 격하게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네. 민호가 수진 옆에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의 키스 이후로 둘 사이의 경계선이 흐릿해져 있었거든요. 내일까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날에는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최고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도 그것을 느꼈죠. 공기 중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늑함 속에는 위험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후회하고 있어? 며칠 전 일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키스를 나눈 그 밤 이후로 둘 다 그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후회하고 있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수진을 향한 감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민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는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 정전이네요. 촛불을 켜야겠다. 잠깐만 기다려. 민호가 서랍에서 촛불을 꺼내 켰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거실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욱 가까워 보였어요. 무서워? 민호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번개와 천둥이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조금.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번개가 칠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있었죠. 민호는 수진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따뜻한 체온이 수진에게 전해졌어요. 안전함과 동시에 다른 감정도 함께 느껴졌죠. 민호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라졌거든요. 고마워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촛불 때문에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남성적으로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단단한 턱선이 그림자와 함께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발산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도 함께 흔들렸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진아. 민호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수진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수진은 눈을 뜨고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호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과 만났어요. 이번 키스는 전에 했던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어요. 키스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민호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쌌고 수진의 손은 민호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쳤어요. 순간적으로 집안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이 내렸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빗소리와 촛불의 흔들림만이 조용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아? 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대답 대신 민호를 더 꽉 안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죠. 그날 밤 쏟아지는 비와 번개 속에서 두 사람은 모든 경계를 넘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 나이의 차이,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했습니다. 촛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말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두 사람에게는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어요. 전기도 다시 들어왔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꽃잎처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수진도 시아버지에서 사랑하는 남자로 바뀐 민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후회 안 해? 아침이 되어서 민호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수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준석은 여전히 수진의 남편이었고 민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만들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어제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들을 용서해 줄까? 그리고 준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비가 그친 후 며칠 동안 수진과 민호는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였죠. 조심스럽지만 달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민호가 감귤밭에 나가 있는 동안 수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아래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석의 노트북이었어요. 출국 전에 충전기와 함께 두고 간 것 같았죠. 이걸 가져가지 않고 갔네? 수지는 궁금해서 노트북을 켜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집에서는 항상 비밀번호를 해제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이 유진이와 함께였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어요.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석과 모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여행지에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준석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부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브라우저 기록이었어요. 해외 출장지가 아닌 국내 호텔 예약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더블룸으로 말이죠. 거짓말이었구나. 다 거짓말이었어. 수지는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몇 개월간 느꼈던 의심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준석은 해외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인했어요. 유진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달콤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빨리 와. 나도 그래. 아내한테는 출장 연장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 정리할 게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수진의 얼굴을 보고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얗네. 아버님.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안아주며 진정시켰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준석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들,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호도 화가 났어요. 아들이지만 수진을 이렇게 배신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바보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믿고 싶어서 계속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전부 준석이가 한 거야. 민호가 수진을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준석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직접 따져 물어봐야지. 하지만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요.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수지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 이상 준석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호는 며느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녀를 더욱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거든요. 수진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민호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보다는 위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배신당한 마음을 민호가 다독여주고 민호의 외로움을 수진이 채워주는 관계였죠. 그날 저녁 수진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야. 아, 수진아. 무슨 일이야? 준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수진에게는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응? 왜 갑자기? 호텔이야.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 혼자? 수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석이 잠시 당황했어요. 당연히 혼자지. 왜 이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거짓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 들어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얼마나 더? 글쎄, 한 달?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항상 애매하게 시간을 끌려고만 했죠.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민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네. 그놈이 이럴 줄 알았어. 민호도 화가 났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진아, 네. 이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도 돼. 더 이상 그런 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민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더 이상 준석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일을 말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석의 배신이 밝혀진 지금 자신과 민호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행이요? 응. 내가 그런 놈한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민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보다 수진에 대한 걱정이 더 컸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수진은 배신당한 아픔을, 민호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달래려 했죠. 아버님, 응?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럼
아버님과 함께 있어도 되는 거죠? 물론이야. 내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시작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서로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과 민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만큼은 연인처럼 지냈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농장 일을 하고, 함께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 민호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준석과의 결혼 생활 3년보다 민호와의 며칠이 더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준석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 수진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때야.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해.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했죠. 며칠 후 수진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준석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도 며느리의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잘하는 일이야. 그런 농가는 헤어지는 게 맞아. 고마워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수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민호가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날 밤 준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나 내일 들어가. 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이었거든요.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 내일 오후 비행기 타고 들어갈게. 그래, 알겠어. 수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였죠.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민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 준석이가 들어온대요. 민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거였죠. 준비됐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준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수진과 민호는 하루 종일 불안해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귀국 소식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모든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요. 정말 괜찮을까? 수진이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잘못한 건 준석이야.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수진은 준석을 마중하러 공항에 가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설렜을 재회가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같이 갈까? 민호가 제안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은. 민호도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걸 드러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한 수진은 도착 게이트 앞에서 준석을 기다렸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곧 준석이 나타났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준석이 수진에게 다가와 포옹하려 했지만 수진은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고생 많았어. 짐 많지? 아니야, 이것뿐이야.
준석은 수진의 차가운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출장으로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 안에서도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수진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생활은 어땠어? 지루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버지랑 함께 지내니까 괜찮았어. 수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준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나와서 아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수진이가 잘 도와줘서 괜찮았다. 민호의 대답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준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준석은 그런 분위기를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준석이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뭐가? 수진이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 별로 다를 게 없는데? 하지만 준석의 직감은 맞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수진과 아버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석은 짐을 정리하러 방에 들어갔어요. 수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민호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언제 말할 거야? 민호가 물어봤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할게요. 알겠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두 사람의 대화를 준석이 들었어요. 방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였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뭘 내일 아침에 한다는 거야? 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봤어요. 수진과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분명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잖아. 뭔데? 준석이 계속 추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냥 농장 일 얘기야. 민호가 대신 대답했지만 준석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농장 일을 왜 내일 아침에 해?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이상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준석의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피곤할 텐데 일찍 자는 게 어때? 수진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준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분명히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준석이 힐끗 보니 발신자가 변호사 박영호였어요. 변호사? 왜 변호사가 문자를 보내?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수진이 핸드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석은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뭔 일이야? 왜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정말 별일 아니라면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해?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민호가 나서려 했지만 수진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말해줄게.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방에 가서 얘기하자. 준석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방까지 가서 따로 얘기해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민호는 거실에서 혼자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서 수진은 준석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들,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들,
그리고 자신과 시아버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준서가, 응, 우리, 이제 끝인 것 같아. 수진의 첫마디에 준석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켜버린 걸까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 얘기부터 하자. 수진이 유진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준석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게임 오버였습니다. 유진이가 누구야? 준석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들켜버린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했죠. 수진은 준석의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폴더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이게 뭐야?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완전히 들켜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수진아, 이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 메시지까지 전부.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외 출장도 거짓말이었지? 그 여자와 함께 국내에서 놀고 있었던 거잖아. 준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걸 어떻게 해? 수진의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죠. 언제부터였어? 수진아,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수진이 소리쳤어요. 거실에서 듣고 있던 민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6개월 정도 됐어.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개월. 그럼 나를 제주로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구나. 방해되니까.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왜 갑자기 제주에 내려오라고 했는지, 왜 출장이 계속 연장되었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게 아니야. 정말 출장도 있었고, 거짓말하지 마. 호텔 예약 내역 다 봤다고.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준석에게 들이밀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준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혼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너를 어떻게 믿어? 또 다른 여자 생기면 또 속일 거잖아. 준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던 거죠. 아버지도 다 들었구나. 준석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앞에서도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죠. 당연히 들으셨을 거야. 아버님은 진작부터 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어. 아버지가? 응. 아버님이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이런 결정 못 내렸을 거야. 수진의 말에 준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아내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희, 뭔가 이상해. 뭐가? 아버지랑 너무 친해진 것 같은데? 준석의 의심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몇 달 동안 함께 지냈는데. 수진이 대답했지만 준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어요. 설마, 너희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니지?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준석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석아, 아니라고 말해. 아버지와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해.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민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만해. 아버지. 설마 정말.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부인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그래.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어. 민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준석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어요. 내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잖아. 민호가 아들을 향해 화를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 아내와 내 아내, 내가 버린 아내를 말하는 거냐? 민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서 수진이를 혼자 제주에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내 아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부자간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둘 다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수진이 나섰어요. 이제 와서 싸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수진아. 준석이 다시 한번 매달려 보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정말 이혼할 거야? 응.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과 함께 할 거야. 준석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도 잃고 아버지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붙잡고 있을 생각은 하지 마라. 준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나 어떻게 하라고. 내 선택이야.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든지, 혼자 살든지.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준석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준석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고 수진과 민호는 거실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후회 안 해? 민호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수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갈 곳은 유진이의 집이었죠.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떠나기 전에 준석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더 이상 상처 주지 마라. 민호의 대답이었어요. 아들이지만 더 이상 편들어줄 수는 없었거든요. 준석이 떠난 후 집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맞서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준석이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이제 진짜로 둘만 남게 되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수진이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거든요. 뭐가? 이렇게 함께 사는 거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수진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며칠 후 수진은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준석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 수진이 법원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민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산다는 이야기였죠. 민호 씨 집에 며느리가 아직도 있다면서요? 아들은 어디 갔대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수지는 마트에 갔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집에 돌아온 수진을 보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마을 이장이 직접 민호를 찾아온 거예요.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아직도 댁에 있다면서요? 아들은 어디 갔고요? 이장의 질문에 민호는 난처해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복잡한 사정이라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민호는 이혼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와 준석이가 이혼했어요. 이혼? 그럼 며느리가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요. 민호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과 민호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버님도 힘드실 거예요.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민호도 마을에서 받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제주를 떠나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에 민호는 놀랐어요. 제주를 떠난다고?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결어요. 30년 넘게 일궈온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내 전부인데 아버님, 땅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하려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민호는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아, 네, 우리 정말 떠나자. 정말요? 응, 여기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은 민호의 결정에 감동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한 거였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과 민호는 제주를 떠났어요. 농장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짐도 최소한만 챙겼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새로운 마을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거든요. 민호는 작은 농장을 다시 시작했고 수지는 마을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뭘? 제주를 떠난 거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저와 함께 온 거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해. 뭘 감사해요? 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잖아. 수진도 웃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몇 달 후 두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석이 유진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축하해줘야 하는 건가? 수진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그래야겠지. 이제 진짜 모든 게 정리된 거야. 민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년 후 수진과 민호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수진이 혼인신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원래 가족이었잖아. 민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가족이에요. 그래, 더 특별한 가족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낸 후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수진과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특별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농장 일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행복해? 민호가 매일 밤 수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의 대답도 매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가끔 제주도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정원에서 함께 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이 이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규칙이나 상식이 없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제주 바다가 그리울 때면 강원도의 계곡을 바라보고 감귤밭이 그리울 때면 산딸기밭을 가꿉니다. 모든 게 다르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게 소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사랑만은 우리 편이었다. 수진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 말이죠. 황혼의 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